여러분들께서는 도대체 장기 투자, 단기 트레이딩 중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어떤 원칙을 가져야 제대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주식이 폭락하는 시기에는 누구나 회의감이 들고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수많은 투자의 대가들의 이론을 투자 성향별로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많은 거장들의 이론들을 살펴본 결과물을 군더더기를 다 걷어내고 이 영상 한 편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서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투자와 트레이딩을 섞어서 쓰시기보다는 이전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좌를 완전하게 분리해서 두 전략을 달리 운영하시는 편이 각각의 계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투자와 투기로 분류할 때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을 투기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투기라는 용어는 불법적인 느낌을 주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포함합니다. 저는 투자의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수시로 매매하며 추세에 대응하는 전략을 투기가 아닌 트레이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트레이딩은 아침에 사서 오후에 파는 사람, 월요일에 사서 금요일에 파는 사람을 말씀드리지 않으며 약 3개월 내외의 동향을 파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트레이딩의 대가로 대표적으로는 마크 미너비니, 데이빗 라이언 등이 있으며 그들이 추종하는 스탠 와인스타인 역시 이러한 중단기 투자 범위에서의 매매 기법을 소개합니다. 트레이딩 전략에 있어 수많은 대가들이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가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을 경우 패배를 인정하고 반드시 손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절폭을 설정하는 방법은 정말 많지만 마크 미너비니는 마이너스 5%라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마이너스 10%라면 확실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손절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장기 투자가들이 아무 때나 그냥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트레이더는 주가가 예상과 달리 폭락할 경우 더 큰 시드를 묶어버리는 이른바 물타기를 절대 진행하지 않으며 상승하는 추세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하시는 많은 개인주주분들께서는 향후 10배, 20배씩 오를 기업의 주가가 많이 저렴해졌을 때 평균 단가를 낮추는 물타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물타기는 절대 전략적인 트레이딩에서 하는 방법이 아니고 장기 투자가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물타기를 했다면 트레이더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장기 투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기민하게 주가 동향을 체크하면서 매도 타점을 잡는 리스크 관리는 트레이더의 영역입니다. 쉽게 말해 트레이더는 주가가 올라갈 때 상승 추세에서 매수하고 이 추세 변화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장기 투자가는 주가가 쌀 때 더 담습니다. 둘은 똑같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예 종족이 다른 수준으로 차이가 큽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버튼을 공격적으로 눌러야 하는 타이밍은 주가의 상승 추세 초입부입니다. 결코 하락 추세에서 V자 반등을 노리고 공격적인 매수나 물타기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상과 달리 주가가 주저앉는다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장기 투자의 관점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저명한 트레이더들도 스탠 와인스타인의 4단계 주기를 사용을 하고 이 그림 하나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트레이더 투자가를 막론하고 매수의 최적의 타점은 4가지 단계 중 2단계 상승 국면입니다.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가가 옆으로 나가다가 바로 트레이딩 범위를 돌파하는 순간이 확률이 가장 높은 매수 타점인 것입니다. 박스권의 돌파를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하고 돌파 이후 주가가 박스권 부근으로 돌아오는 것을 풀백이라고 합니다. 풀백은 사실상 파티가 열리기 전 마지막 매수의 기회이자 흔히 말하는 개미털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최적의 타점인 2단계가 끝이 났습니다. 2단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더들은 이 파티에 동참할 수 있지만 투자의 범위를 1년 이상으로 본다면 이제는 매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광기의 최고점에서 매수하고 그 매물을 헐값에 팔게 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코프로와 삼성전자 두 가지 예시를 함께 보겠습니다. 2023년 주도주였던 에코프로는 1월 30일 10주 RS 선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고 동시에 1단계 박스권을 탈출하는 브레이크아웃이 나타났습니다. 이때가 최적의 매수 타점입니다. 이후 주봉상으로는 풀백 없이 그대로 2단계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트레이더는 절대 떨어지는 주식이 바닥을 잡겠다고 매수하지 않으며 물타기 역시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한 2단계 이후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된 2023년 초에도 트레이더라면 배팅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가라고 하면서 변동폭이 커지는 14만원 구간, 30만원 구간에서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트레이더의 구역이고 투자가는 2단계 초입부를 잡아야 합니다. 택시를 놓쳤다면 그 다음 택시를 타면 될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에코프로의 경우는 매수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2단계 이후에도 충분히 수익의 기회가 많았겠지만 결국 하락 국면에 접어들기 전 모두 정리했어야 하는 트레이더의 종목이었던 것입니다. 장기 투자한다고 3단계, 4단계에서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에코프로와 같은 강력한 매수세가 붙지는 않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재미는 덜했겠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한 수익의 기회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30주 이평선이 아래를 보고 있을 22년 말에 삼성전자에 투자해볼 수 있었겠지만 박스권을 정의할 수도 없고 여러모로 최적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베팅했다면 손절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3년도 중순 삼성전자는 RS 양전, 상승 추세의 30주 이동평균선, 그리고 박스권 돌파를 근거로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 되었습니다. 이후 변동폭이 매우 커졌고 30주 이평선까지 침범했기 때문에 저자라면 아마도 이 무렵에 정리를 했을 것이고 최고점까지 끌고 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즉 트레이더라면 이런 식으로도 상승 추세를 현명하게 포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는 트레이딩의 관점이며 절대 장기 투자가는 따라서는 안 되는 전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예 분위기가 다른 장기적 투자의 관점입니다. 트레이딩이 매우 뜨겁고 흥분되었다면 장기 투자는 차갑습니다. 투자가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렸던 트레이더가 사용하는 상승 추세를 포착해서 추세에 베팅하는 것도 손절폭을 잡고 기민한 대처를 하는 것도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들에게 이러한 즉각적인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배가 대서양을 가로질러 신대륙에서 금은보화를 싣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주식 투자의 기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정말 기업의 지분을 사서 함께한다는 장기 투자가라고 하면 배가 다시 암스테르담 항구에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모든 배가 금은보화를 싣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좌초될 수도 있고 계획대로 금은보화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들이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투자할 배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 하나에 몰빵을 했다가 기껏 기다렸는데 그 배가 다시 항구에 돌아오지 않는 끔찍한 사태는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묵묵히 바위처럼 견디는 장기 투자가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어떤 기업이 창출할 미래 현금 흐름과 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군의 비전을 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장기 투자하는 것은 주식 투자의 정석입니다. 또한 투자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하루벌이 단타꾼 트레이더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의 수익을 단 한 번의 거래에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기업을 잘 찾은 장기 투자가들의 계좌에 10배가 종목이 포함되는 일은 예산일이며 20배, 100배씩 주가가 상승하는 꿈같은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물론 주가 종합지수를 살펴볼 때 지수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미국 증시에 이러한 대박 종목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사적으로 이러한 대박 종목들이 분명히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장기적 밸류에이션 역시 이러한 긴 안목에서 기업들이 창출할 향후 현금 흐름과 업종의 성장성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단계를 지나 30주 이동평균선을 뚫린 23년도 9월까지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코스모 신소재 거래가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이후 주가가 꾸준히 버텼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매수 타점이 나왔겠지만 트레이더였다면 이미 진작 다 손절을 했을 것이고 65,000원까지 끌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가라면 65,000원에도 가지고 있을 근거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3공장 가동에 따른 양극재 10만 톤 캐파가 안정적으로 판매된다면 PER 60배 기준 주당 31만원의 가치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계획대로 실적이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비전에 확신이 있다면 장기 투자가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평균 단가가 16만원이었다면 6만원에 물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가 10만원 초반까지 낮춰졌고 주가가 정말 30만원까지 향후에 상승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마크 미너비니가 물타기는 실패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건 트레이더의 관점인 것이고 장기 투자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투자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부자가 된 과정들 역시 셀 수 없이 많고 이것이 비단 미국에서만 통하는 전략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레이더와 장기 투자가는 전략이 완전히 반대가 될 수 있고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여기서 어느 쪽을 선택하실지는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두 가지 투자 방법은 양극단, 대척점 수준으로 투자 기간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투자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물타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 또는 몇 %의 손실폭이 발생했을 때 손절매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경계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오른 구간에서는 아무 구간에서 심지어 저점 대비 서너 배 오른 구간에서 향후 이 기업이 창출할 현금 흐름을 고려할 때 2-3년 내에 3배 업사이드가 있어 매수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2단계 초입부에서 매수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 구간에서 비중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고 이제 이 사람은 참기가 어렵게 되자 매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떨어지면 마음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의 계획 자체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향후 2-3년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항구를 떠난 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갑자기 장기 투자가가 되었다가 주가가 빠지니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명분으로 평균 단가 대비 30% 하락한 구간에서 아무렇게나 매도하는 것은 트레이더도 아니고 장기 투자가도 아닙니다. 트레이더에게 매수 타점은 매도 시기만큼 매우 중요하며 아주 정교하게 이를 잡아야 하는 반면 장기 투자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생각하며 지금도 너무 저렴하니 아무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초입부도 아닌 아무 가격대에서 매수해놓고 그야말로 내버려 두다가 주가가 참기 힘든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팔아버린다면 당연히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겠습니다. 진정한 장기 투자가라면 내가 10만원에도 매수한 기업이 향후 30만원의 기대가치가 있고 그동안 근거로 삼았던 투자 아이디어에 훼손이 전혀 없다면 6만원이라면 너무 감사한 매수 찬스일 것입니다. 반대로 트레이더라면 10만원짜리 주식이 6만원이 된다면 마이너스 40%이기 때문에 진작 손절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하락장에서는 장기 투자가의 수익률이 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누가 이길지는 장기 투자가들이 계획한 시간이 된다면 알 수 있을 것이며 트레이더들보다 훨씬 수익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노선을 결정하셨다면 절대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면서 마음 아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투자 하시기로 했다면 그 물량은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고 패닉셀 할 것도 없고 최초 근거로 삼았던 투자 아이디어에 심각한 훼손이 없다면 쭉 끌고 가야 합니다. 제가 계좌 분리를 추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50% 비중의 장기 투자 계좌가 그야말로 요즘같이 작살나고 있다고 해도 50%의 트레이딩 계좌가 나름 선방하고 수익이 나고 있다면 또 큰 위안이 됩니다. 그렇다면 장기 투자 계좌 또한 폭락장에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패닉셀 없이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주가 폭락기에도 단단하게 마음을 붙잡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굳이 계좌 분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버티기가 어려운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이니 한 번쯤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소 방대한 내용을 제한된 시간 안에 집약적으로 많은 군더더기를 걷어냈습니다. 따라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양한 책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투자 전략에 따라 나누어서 최대한 승률이 높은 방법에 대해서 애청자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 이러한 영상들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 주주 여러분들 위해 최선을 다하는 컨텐츠 제작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